영어 많이 공부하고 계세요? 영어가 대학을 가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대학 간의 차이를 발견하는 데에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아니면 수능 활용 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대학 간 차이를 가져오는 것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대평가인 영어인데요. 사실 영어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신경을 쓰시지 않는 그런 수험생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어가 어떻게 대학 간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가 절대평가돼서 시행된 지는 올해가 3년째이죠. 재작년 그리고 작년에 이미 두 번의 수능이 치러졌었는데요. 두 번의 수능은 절대평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했지만 그 결과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18학년도에는 1등급인 학생의 비율이 10%, 그리고 2등급인 학생의 비율이 19.65%, 3등급인 학생의 비율이 25.43%로서 3등급 이상을 성취한 학생의 비율이 전체 학생의 한 55% 정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영어를 치른 학생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3등급 이상을 성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 조금 그 다음 연도에는 영어에 대한 공부 시간 같은 것들을 좀 줄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이 들어요. 보면은 사실은 어떤 난도의 차이가 급격히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2019학년도에는 1등급의 비율이 그 전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등급과 3등급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0%, 대략적으로 한 40%로서 물론 3등급 이상의 인원이 40%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인원이 많이 줄어든 거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가 조금 수월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조금 시간 투자를 덜 했을 것 같고 아마 올해에는 이미 6월, 9월 이런 시험들이 마냥 쉽게만 나오진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하신 학생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절대평가인 영어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학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차이점 같은 것들이 발견될 텐데요. 물론 오늘 예시로 말씀드릴 대학들은 좀 상위권 대학들,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이죠. 하지만 이런 대학들 간에 있어서만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들 아니면 점수대에 맞는 대학들 이런 것들의 대학들도 그 대학들 간의 차이 같은 것들을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그냥 예시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를 제외하고 서울대와 고려대는 영어를 특정 반영 비율을 가지지 않고 감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이런 것들로 총점을 낸 다음에 영어 등급에 따라서 그 점수에서 감점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감점되는 점수 차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차이가 적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1등급에게는 감점을 하지 않지만 2등급은 0.5점을 감점하고 3등급은 1점을 감점하고 4등급은 1.5점을 감점하고 9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영어 4등급인 학생도 서울대에 합격했다 이런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3등급 혹은 4등급인 학생이 고대에 합격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겠죠. 정시라는 것은 소수점 단위로 합격과 불합격이 이제 갈리는 전형이다 보니까 5점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대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5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2등급이라면 합격을 바라보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2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물론 수학을 굉장히 잘 본다든지 국어를 굉장히 잘 본다든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런 학생들이 영어를 2등급 맞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5점의 차이는 별게 아니겠죠. 하지만 연세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특별히 못 본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5점의 차이는 굉장히 좀 중요한 큰 차이를 가진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고대, 뭐 서울대 이런 데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영어 1등급을 받는 비율이 많겠지만, 만약에 2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다는 고대를 지원하는 것들이 좋을 거고, 만약에 1등급을 받았다, 뭐 연대를 지원해도 좋고 고대를 지원해도 좋지만 고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과의 3등급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차이를 좀 더 벌릴 수 있는 연세대를 지원하는 것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국어와 수학, 영어, 탐구 이런 과목들을 전체적으로 점수를 대학별 환산 점수를 내서 다시 한번 판단하셔야 되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그런 식의 전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와 같은 라인의 대학들은 앞에서처럼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별로 마이너스 1점씩의 차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가장 작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한양대 같은 경우에 가장 그 점수 차이가 크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어떤 영어의 등급 간 점수 차이,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그리고 합격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 영어 등급별 점수 차이를 전년도와 다르게 가져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뭐 이화여대, 중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있겠지만 조금 대표적인 대학을 가져왔는데요. 작년에 이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 점수 차이가 모든 등급에서 10점씩 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등급과 2등급의 구간에서만 그 차이를 5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인 학생들도 우리 대학에 지원해라, 약간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에 중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뭐 0.5점, 2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뭐 1점 이 정도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를 5점, 2등급과 3등급의 차이를 7점, 이런 식으로 점수 차이를 더 크게 주었습니다. 뭐 2등급인 학생은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좀 영어를 통해서 학생들을 변별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이처럼 전년도와 영어의 반영 방법이 바뀐 대학들,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죠. 전년도에 뭐 어떤 학과, 어떤 모집 단위의 평균 합격자의 평균 성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변경 방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뭐 수능 아마 보기 마지막 전주에 어떤 방송이 나갈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떤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수능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도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